네. 자, 오늘 이제 저녁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쪽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드릴 거냐면, 대선주 매집의 원리 이제 2부 이렇게 해놨는데, 대선주 매집의 원리 얘기도 해드릴 거고요. 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뭘 해드릴 거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드려도 그죠? 네, 시황을 불안하게 보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황을 좀 잡아드리고 대선주 매집 어떻게 세력들이 했는지 최근 거예요. 최근 옛날 게 아니라 세력들이 최근에 어떻게 했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시황을 좀 잡아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공매도 이제 다음 달 3일이죠. 그러니까 2주 정도 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신경들을 되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수가 폭락 나올까봐.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폭삭 망할까봐. 요즘 말로 폭망이죠. 계좌가 이제 손실이 날까봐 조정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자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짚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좀 잡고 그 다음에 대선주 매집 원리 투자 전략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시황부터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를 띄워놨는데 부담스럽죠?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네. 지수가 아무튼 좀 올라오다가 지금 약간 좀 정체 조금 상승세가 좀 약간 꺾이긴 했는데 아직도 떠 있긴 하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이실 겁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먼저 잡아볼게요. 네. 자, 일단은 이제 5월 3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시작을 합니다. 5월 3일은 월요일이죠. 그렇죠? 공매도가 시작을 하는데 그 공매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에는 별로 영향을 안 주고요. 대형주 중에서 이제 고평가되어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공매도가 좀 재개가 될 거예요. 시가총액 큰 것부터 재개가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공매도가 재개될까봐 걱정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지금 봐도 단순하게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진준이 어서 오세요.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올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공매도가 재개돼서 주식시장이 폭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고요. 지수가 단순하게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윤석열 씨 테마주나 이재명 씨 테마주가 거의 다 올라가서 더 이상 갈 게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무슨 걱정하는 줄 아세요? 저는 그분들이 걱정이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분들이 걱정이라고. 그리고 우리 방 회원들은 수익이 요즘에 많이 나서 회원들이 좀 약간 붕붕 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걱정이에요. 돈이 많이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 현금이 많아지면 조금 이제 회원들이 이제 그 뭐예요? 수익이 많이 나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기분이 붕 뜨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안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한테는 저는 그 걱정하고 있어요. 회원들 수익이 많이 나서 그 돈을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 그 걱정하고 있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2번, 3번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개인들이 무슨 걱정하냐면 공매도 재개 걱정,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까봐 걱정, 뭐 테마주들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는 거 아닌가 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저는 무슨 걱정한다고요? 그분들 걱정합니다.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수익이 안 납니다. 걱정이 많은데 주식을 살 수 있겠어요? 안 사겠죠.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을 수익 날 때까지 단 하루라도 수익 날 때까지 편안하게 들고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수익이 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사서 무조건 아침 10시에, 오전 10시에 팔아요. 왜요? 불안해서 못 가져가겠대요. 그런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한 거를 지금 잡아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원래 이거 내일 우리 정회원들 낮에 라이브 회원들 해드리려고 제가 아껴놨던 건데 오늘 여기 시황 잡아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원래 이거 오늘 안 하려고 했어요. 네. 그냥 정회원들 라이브 회원들만 잡아드리려고. 네. 근데 또 문자반 회원들도 있으니까 네, 해드리려고요. 네. 자, 네, 지수죠. 이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찍어주시면 바로 넘어가죠.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세요. 자, 코스닥 지수인데, 자, 지금 대선 테마주는 개별주니까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사람들은 그럽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퐁당에 나올 거다. 증시가 퐁당에 나오면 테마주가 먹은 간에 다 급락해서 큰 손실을 입을 거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에 미리 현금을 빼서 주식을 팔아가지고 손해든지 뭐든지 간에 주식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말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지는 게 싫어서 주식 투자 시작하셨죠. 근데 왜 자꾸 가난해지는 길로 가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관론자들 말 따르면 그 말같이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그 말 같지도 않은 말 그거 따라가시면 가난해지신다고요.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셔야 돼요. 제가 원래 말을 좀 요즘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금 세게 얘기하죠. 왜요? 그분들이 세게 얘기하니까 저는 더 세게 얘기하죠. 아주 확실해 차서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죠, 그죠? 네. 승질나서 그래요. 어제도 얘기했었지만 개인들 수익 내게 해드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필요한 거는 그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맨날 그냥 조정 온다, 떨어진다, 뭐 손실 난다, 현금 들고 있어라. 현금 들고 있을 바에는 은행으로 가라고 그러지 왜 주식을 하라고 합니까?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주식을 사드려야 되는데 현금 들고 있으래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왜 이렇게 승질을 내는지 승질 낸 거예요. 왜 승질을 냈는지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저는 작년 10월달, 11월달부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선주를 하시라고 계속 얘기를 좀 했었어요. 왜요? 대선주가 앞으로 많이 갈 거니까. 작년 말부터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죠? 자, 이제 이 얘기를 또 왜 했는지 아마 좀 있으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고도절미하고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나 대형주나 이런 것들이 일부 하락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만에 하나 비관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수가 좀 하락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지수가 하락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별주 테마주가 다 급락한다고요? 제가 그거 헛소리라고 그랬죠.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목소리가 지금 높겠죠, 그죠? 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회원들한테 대선주 위주로 하라고 추천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권해드렸죠.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대선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선주를 토대로 얘기해 볼게요. 대선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수가 하락을 해도 잘 갑니다. 그러면 대선주가 지금처럼 많이 갔을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되겠죠. 항상 정답은 과거에 또는 역사를 찾아보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돼요. 대선주가 많이 갔을 때가 언제냐면 언제겠어요? 대통령 선거 1, 2년 전에 대선주가 많이 갔었겠죠. 쉽죠? 그렇죠? 대선이 있었던 그 해 아니면 그 전년도에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직전에는 언제였어요? 2017년이었죠. 그 전에는요. 2012년 선거였잖아요. 2011년하고 2012년 사이에 대선주가 많이 갔었어요. 2017년도는 이때는 탄핵 때문에 그냥 이때 그냥 금방 끝나버렸어요. 아무튼 이때는 3월달이었죠. 3월에서 5월. 2011년하고 2012년은 2년 내내 대선주가 갔어요. 그러면 이때 대선주들이 어떻게 갔는지, 즉 지수가 이때도 분명히 하락을 했거나 급등을 했겠죠. 그죠? 네. 이때로 대선주가 많이 갔었던 이때로 돌아가서 지수가 오르거나 또는 급락했을 때 대선 잠시만요. 네, 갑자기 뉴스가 틀어졌네요. 그 당시로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수랑 대선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 보세요. 언제부터 갈까요? 2011년, 12년? 네, 옛날 거부터 갈까요? 네, 10년 전으로 가볼게요. 10년 전에 대선주가 진짜 많이 갔어요. 안철수 테마주가 한 200개에서 300개 이상 상승을 했고요. 뭐 그때 그냥 종목들 대충 사셔도 5배에서 10배짜리 수익은 나왔어요. 진짜로 많이 갔어요. 그 당시에. 2011년하고 2012년대 대선주가 그렇게 많이 갔는데 그 당시에 지수가 어땠는 줄 아세요? 보시겠어요? 아수라장이었어요. 이게 코스닥 지수였어요.
2011년도가 어땠냐면, 자 보세요. 이거를 모르시니까 맨날 비관론자들한테 속는 거예요. 2011년도 1월달이 여기에요. 연초부터 급락했어요. 아수라장이었거든요. 네. 반등 나왔다가 또 급락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 여기 보면 훅 급락했죠. 왜 급락했을까요? 네.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어요. 동일본 대지진 난리 났었죠. 네. 반등 나왔는데 또 떨어졌어요. 왜요? 유럽이 망한대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해서 전 세계가 하루에 10% 이상 폭락했어요. 그때 3일 동안 거의 모든 종목이 하한가에 갔어요. 아수라장이었어요. 반등 나왔는데 또 떨어지는 거. 왜요? 진짜로 망할 것 같다고. 막 그리스 디폴트 선언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반등 나와서 막 가려고 했는데 여기에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나타나더니 다 가만 안 두갔어. 그러더니 막 맨날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갔는데 막 떨어져요. 왜요? 이번엔 유럽이 진짜로 망할 것 같아요. 반등 나왔는데 이번에 또 유럽 때문에 유럽이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11년과 2012년도가 거의 지수가 박살이 났었습니다. 상승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계속 이거였었어요. 네, 제가 2개국어 하거든요. 예. 2개국어 하는데 우리나라 말하고 예, 북한 말을 좀 합니다. 네, 농담이에요. 네, 누가 물어보면 2개국어 한다고 합니다. 네, 북한 말을 좀 성대모사를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북한 얘기하다가 또 네, 사투리 나왔네요. 네. 예, 고향은 경기도 수원입니다. 네, 북한 아니에요. 네. 자, 아무튼 네. 요렇게 이제 급락을 했었어요. 그죠? 네. 이때 거의 주식시장이 거의 아수라장이었었어요. 지금에 비하면은 굉장히 힘들었죠. 그죠? 네,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근데 이 당시에 대선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지수 오른쪽으로 밀어놓고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또 하나 불러보죠. 자, 여기 보세요. 지수가 이렇게 2011년 1월달에 폭락할 때 누가 갔냐면, 도대체 누가 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라니까요. 아가방 컴퍼니라고 있었죠. 동양물산 아가방 컴퍼니. 네. 이거 요즘에도 가는데 2011년도 1월달부터 아가방 컴퍼니가 이런 식으로 갔어요. 지수 폭락 오면 누가 대선주 같이 급락한다고 누가 그래요. 네? 2011년도에 대선주 이렇게 갔다니 1월달부터 날랐어요. 1년 내내. 이해되세요? 지수 어땠다고요? 지수는 폭락하는데 잘만 갔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4월달, 5월달 이렇게 급락하죠. 이 당시에 갔던 게 뭐가 있었냐면 뭐 볼까요? 그때 인바디 노인복지 테마주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기억 다 하고 있죠. 이때 다 했었거든요. 5월달, 6월달에 슬쩍 눌렀다가 이만큼 갔어요. 이게 몇 배 갔는 줄 아세요? 5배 간 거예요. 3,000원에서 15,000원. 이 당시에 지수가 어땠다고요? 지수는 뭐 하고 있었어요? 네. 폭락하고 있었어요. 폭락. 그 다음에 8월달에 진짜 이렇게 폭락했었죠. 이때 뭐가 갔을까요? 대선주가 안 갔을 것 같으세요? 안랩. 그때 이제 안철수 씨가 이제 미소를 띠면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교수님이었죠.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서울시장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했어요. 그냥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네. 절에 다니신 분들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보살님 미소. 네. 그 온화한 미소 있잖아요. 이렇게 온화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쓱 지나가셨죠. 그럴 때마다 점상한가가 나왔죠. 네. 안 한다고 대답을 안 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정치할 거예요. 그래서 간 게 아니라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정치를 하려나 보다. 그러면서 갔어요. 재료가 희한하게 붙죠. 네. 그러니까 정치 안 하겠다는 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갔어요. 이게 언제 갔다고요? 이 당시에 갔다고요. 폭락할 때.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일 죽고 난리가 났었죠. 이땐 안 갔을까요? 안 가긴 뭘 안 가요. 이 당시에 많이 갔던 게 뭔지 아세요? 일자리계의 삼성전자, 뮬비스죠.
일자리 테마주가 그때 나옵니다. 윌비스가 여기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2011년 11월 달부터 점상한가를 치면서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언제예요? 2011년 12월 달이죠. 언제? 여기에요. 김정일 죽어갖고 난리 났을 때. 언제까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이런 식으로 갔다고요. 뭐 여기 이렇게 2012년 여기 떨어질 때 여기서는요. 테마주가 끝났을까요? 끝나긴 뭘 끝나요? 더 열심히 갔어요. 그때 뭐 예를 들면은 안철수 테마주 중에 써니전자 이런 거 보시겠어요? 써니전자 볼까요? 그 당시에 뭐 네. 보이세요? 네. 지수가 폭락하든지 말든지 가버렸어요. 저는 제발 지수가 좀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대선주 매주 잔뜩 해놨으니까 대선주 갖고 우리 회원들 수익 많이 나시게 지수가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아까 제가 비관론자들 얘기할 때 목소리가 되게 날카로워지죠. 왜요? 이거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이 알면 뭐 하겠어요? 준비시키겠죠. 빨리 대선주 사라고. 이거를 다 겪어봤거든요. 저희 회원들 중에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 이거 다 겪어봤어요. 그분들은 지금 돈 있는 대로 다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종목 사놨어요. 지수야 제발 눌러줘라 이러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네. 또 불안해하실 거예요. 네.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까봐 공매도 와서 이렇게 지수 하락할까봐 겁내실 거냐고요. 오늘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냥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하고 끊으려고 하다가 제가 꺼낸 거예요. 여기 문자 보내는 분들 잘 들으시고요. 이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보면 아시겠지만 파워포인트나 이런 게 없어요. 안 하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서 얘기해요. 그냥 불안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쭉 가세요. 네. 작년에 이제 10월달, 11월달부터 대선주가 이렇게 움직일 걸 대략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주 열심히 하시라고 계속 권해드렸던 거예요. 지수가 흔들려도 놀라지 마시고. 같잖아요. 그죠? 지수가 이렇게 만약에 누르면요. 지수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누르면 바이오주 못 가요. 바이오주 못 간다니까. 이럴 때 제일 잘 가는 게 누군 줄 아세요? 대선주, 우선주. 우선주도 잘 가요. 오늘 시간에서 우선주 대거 급등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노르페인트하고 노르페인트 우선주가 또 상한가 갔던데. 네. 윤석열 테마주로 갔는데 뉴스에는 뭐 페인트 업황이 좋아서 왔다고 자꾸 그러더군요. 윤석열 테마주로 보이는데. 아무튼 네. 이때 이제 또 대선주 얘기해야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 2011년하고 2012년도에 지수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남았죠? 에이, 10년 전 걸 가지고 뭐 이제 와서 또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죠? 이 얘기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면 꼭 나와요. 아니 왜 자꾸 과거 걸 얘기하느냐? 미래 걸 얘기해야지. 미래의 답은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언제요? 2017년도에 탄핵이 있었을 때. 그때 지수가 어땠는 줄 아세요? 종목 딱 하나만 볼게요. 시간 없으니까. 2017년도에 탄핵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탄핵, 최순실 딱 터졌을 때 증시가 하락합니다. JTBC 태블릿 PC 나왔을 때가 여기쯤이었을걸요. 네. 원래 바닥 잡고 올라가야 되는데 더 떨어져 버렸어요. 나라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락하고 나서 전 대통령이 3월달에 이제 탄핵이 돼버렸죠, 그죠? 네. 3월 9일인가요? 여기였는데요. 잘 보세요. 이 당시에 지수도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굉장히 심리적으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랬을까요? 최순실? 아니에요. 민주당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중국 때문에 그랬어요. 중국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제가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공산당 자체를 싫어해요. 네. 중국을 되게 싫어합니다. 네. 중국이 뭐 했어요 그때? 사드 했잖아요. 사드 때문에 중국이 사드로 이제 보복을 하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 경제 얼마나 경색됐겠어요. 대통령도 지금 탄핵되고 그죠? 막
대통령도 없고 막 그러니까 그때 중국이 우리나라를 막 흔들었잖아요. 사드 그걸로. 그때 종목들 막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조르독감이었을걸요. 조르독감이 역대 최대로 터져가지고 그때 닭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4년 전에도 계란값이 폭등해가지고 그때 파리바게뜨 직원들이 막 계란 사재기하러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그 정도로 계란값도 막 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럽다고요. 그때 대선 테마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그거니까요. 그죠? 네. 증시가 뭐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여기 4월달에 뭐 하고 있었냐면 김정은하고 그때는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둘이 막 싸우고 있었어요. 내 책상에 미사일 버튼이 있다고 서로 자랑하면서 그때 막 전쟁하는 것처럼 싸웠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탄핵, 조르독감은 뭐 그때 뉴스 거래도 안 됐었어요. 탄핵, 그 다음에 뭐예요? 사드, 미국이랑 북한이랑 맨날 욕하면서 싸웠어요. 대놓고 항공모함이 우리나라 앞바다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항공모함이요, 우리나라 동해에서 훈련하고서 저기 호주 갔다가 다시 유턴해서 오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제 그 주식하시는 분들 힘들었겠죠. 그렇죠? 네, 지수도 떨어뜨려놨지만 그 당시에 대선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대통령 탄핵되자마자 바로 간 게 이화공영이에요. 언제냐면 여기입니다. 왜 갔을까요?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살짝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탄핵되기 한 열흘 전에 세력이 들어와서 갑자기 매집을 한 거죠. 어제 얘기해드렸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3개월 전에 매집한다. 두 번째, 재매집인 경우에는 한 달이면 된다. 그 다음에 갑자기 재료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거칠게 매집한다 그랬죠. 이거예요.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열흘 전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쭉 눌러놨다가 대통령 탄핵되니까 이화공이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보수 정권일 때는 4대강 관련 수혜주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걸로 이제 확실하게 예상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네. 4대강 해체 수혜주. 네. 세력은 참 이런 거 보면 대단하다니까요. 보수 쪽 테마주였는데 이걸 민주당 쪽 테마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4대강 처음에 만드는 거 수혜주였는데 그 다음에 부수는 거 수혜주래요. 하여튼 머리가 좋아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매집해가지고 상한가 올렸잖아요. 이 당시에 대선 좀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재명 씨 거 그때 많이 갔었어요. 보수권은 가긴 간 건 있는데 야당 그때는 이제 민주당 게 많이 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수가 아무리,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는 뭐냐면 지수가 아무리 안 좋아도 대선주는 갔었다는 얘기예요. 네. 정확하게 이해되셨으면 저 7번 한 번만 찍어주시겠습니까? 네. 아, 실자를 좋아해서요. 네. 이해되시죠? 네. 멀쩡히 잘 갔잖아요. 네. 마음이 불안하면 이런 걸 살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황 얘기를 쭉 해드린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자꾸 비관론자들 얘기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억수로 위하는 척 얘기를 하지만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편안하게 가셔야 돼요. 네. 지금 문자반 회원분들, 우리 라이브 회원분들한테 한 얘기는 뭐예요? 편안하게 종목들 잘 가지고 가셔서 매도 사인 나올 때까지 하루라도 편안하게 들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그러면 수익으로 내 계좌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무방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 계시면 힘드시죠? 왜요? 이런 얘기 못 듣잖아요. 저 말고도 이제 훌륭한 전문가들 많이 계시겠지만 옛날 얘기 이렇게 풀어서 해주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10년 전 걸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 방송 끝나면 황 소장님 방송하시죠? 황 소장님 저보다 경력이 훨씬 더 많으세요. 네. 대선주 30년 하셨어요. 전 20년 적이기 때문에 네. 황 소장님 앞에 가면은 제가 고개를 못 듭니다. 네. 아무튼 네, 제 방송 끝나면 황 소장님 방송도 꼭 들으세요. 아셨죠? 네. 예, 무한하님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옛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 해야 되겠어요? 최근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최근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차트는 이제 바꾸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갑자기 대선주 매집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지 이 얘기를 이제 어제 쭉 했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람들 오늘 저기 윤석열 테마주 반등 나왔죠. 잘 보세요. 승일이라는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는데 잘 됐어요. 저희 방에서 뭐 추천하거나 들고 있는 건 아닌데 상한가 잘 나왔더라고요. 문봉 3개를 싹 이제 커버한다고 하죠. 커버. 그죠? 딱 덮으면서 상한가가 나왔어요. 아주 잘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한 적도 없고 사라고 한 적도 없고 힌트를 드린 적도 없고 보유 종목도 아니에요. 네. 우리 방 종목 아닌데 잘 됐더라고요. 그렇죠? 잘 끝났어요. 그런데 모든 윤석열씨 테마주가 이렇게 끝난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어제 이제 그 제가 대선주 매집 그 원리 얘기했던 거 그걸 왜 얘기했냐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윤석열 테마주 다 여기 있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공략해서 수익 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열심히 그렇게 해서 수익 내세요. 그런데 혼자서 하고 있는데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항상 그래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도 좀 보라 그래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대선주 세력들이 대선주를 매집할 때 되게 많아요. 저 유튜브로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방송 5분, 10분 뭐 요거 하나만 딸랑 보고서 판단하지 마세요. 네. 최근 거 한 열흘치는 다 보세요. 열흘치, 한 달치 쭉 보시라니까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어서 그죠? 네. 대선주 매집은요 되게 복잡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쉬운 거 지금 필요한 것만 딱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대선주 매집 원리 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세력이 보통 바닥에서는 3개월 정도, 3개월 전에 매집을 한다. 그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갈 때, 즉 여기서 재매집을 할 때는 보통 한 달 전후면 되더라. 그 얘기를 했었죠, 그죠?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세 번째가. 왜 세 번째가 중요했냐면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3개월 동안 매집하고 올라간 게 사실 없어요. 최근에 올라간 것 중에는. 왜요? 윤석열 씨가 3월 초에 갑자기 사표 써서 확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그냥 갑자기 훅 간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매집하고 올라간 게 사실 거의 없어요. 이게 있는데 거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거의. 왜냐면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 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 번 나온 거예요. 아직 조정을 충분하게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매집할 게 아직 없어요. 네. 이해되시냐고요? 1번하고 2번이 윤석열 테마주에서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별로 없어요. 3번이 제일 핵심 포인트였어요. 어제가 3번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3번이 뭐였어요? 갑자기 재료가 나와서 바닥에서 들었다 놓은 거. 그리고 간다 그랬죠, 그죠? 들었다 놓고 여기서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굉장히 거칠게 심하게 흔든다고 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예를 든 게 뭐였어요? 크라운네트 홀딩스, 웅진싱크비 이거였죠.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주시고요. 기억하시나요? 그죠? 어제 이제 3번을 잘 생각해 보세요. 3번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거는 뭐냐면 2번이거든요. 이제 2번 진행 이제 하는 건데 개인들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자, 승일이죠. 승일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물린 사람은 여기서 물타기 할 걸, 더 살 걸, 뭐 이러고요. 여기서 손절한 사람은 어이씨 이러면서 이제 하루만 더 버틸 걸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 화가 나시겠죠, 그죠? 네. 아니면 이제 뭐 오늘 여기서 상따한 사람은 내일 신고가 나나요? 뭐 이러면서 유튜브 이제 검색하고 있을 거고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인간 지표거든요. 네. 웅진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사신 분들은 이제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팔아야 되니까요. 본전 와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크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도 고민하실 거고 현금 이거 없고 현금만 있는 사람은 이걸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죠? 유튜브에서 이제 그 유튜버들은 뭐 하겠어요? 주식 방송하는 유튜버들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종목 분석을 하고 있겠죠. 어디까지 올라옵니다, 떨어집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이러고 있을 거고 웅진싱크빅도 그러고 있겠죠. 그렇죠? 이게 악고점까지 어디까지 올라올 것이냐 막 계산을 놓고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종목들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다고요. 원익 큐브 뭐 하겠어요. 21선을 깨다가 다시 올렸는데 어디까지 올라올까요? 떨어질까요? 더 사도 될까요? 뭐 이런 거 하고 있겠죠. 살까 말까, 팔까 말까, 더 살까 말까, 까까까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팔았거나 아직 안 산 사람은 안 팔걸. 현금 있는 사람은 살걸. 네. 그러고 있는 거죠. 꺼나 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꺼, 까. 계속. 근데 이 얘기를 왜 계속 하는 줄 아세요? 네. 개인들이 여기에서 계속 그러고 있을 동안에 세력은 뭐 하고 있다고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뭘 매집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이거를 관심 가지셔도 수익이 나요. 수익이 나기는 나는데 굉장히 피곤해요. 네, 동해바다 저기 먼 바다 배 타고 한 10시간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고기 잡는 거하고 똑같은 피로감을 느끼세요. 동해바다 먼 바다 나가서 고기 잡아본 적 없으시지만 대충 감이 오시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똑같이 수익을 내는데 여기서 하시면 피곤하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매매 잘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편안하시겠지만 혼자서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고기 잡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물리거나 돈이 묶여가지고 여기서 매매를 하는 동안에 세력들은 이런 데서 이런 종목을 또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주식을 비싸게 사서 이런 하락을 겪어가지고 손실 나는 거, 즉 물리는 거보다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돈이 묶이는 거라 그랬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세력이 여러분들 돈만 묶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돈만 묶어버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선, 관심도 여기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못 나가게, 시선을 못 대게. 시선을 못 대게 여기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저 밑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어제 힌트를 드린 거예요. 자꾸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밑에를 보시라고. 저희 방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쭉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실전 매매 사례라고 그랬죠. 그죠? 네. 원익 큐브가 고점 찍은 게 언제죠? 4월 9일이죠. 네, 날짜도 써있네요. 4월 9일.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애니농률이 고점 찍은 게 언제예요? 4월 7일. 그러니까 4월 7일, 9일, 8일 요 전후가 윤석열 테마주들의 거의 고점들입니다. 고점을 찍고 화려하게 급등을 하고 고점을 찍고 이렇게 고점 놀이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가 오늘 반등 나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것만. 세력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는 세력들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세력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보세요. 이게 실전 매매 한 거예요. 메가인디인데, 메가인디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이거 여기서 매수해서 아직 들고 있다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메가인디 차트가 되게 엉망이라고. 예. 보유 종목이어서 제가 얘기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누가 따라 살까봐. 메가인디가 보유 종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자반이나 저희 회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네. 일부러 이제 얘기 안 하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메가인디가 차트가 제일 셌었어요. 이게. 네. 메가스터디는 별로 안 올라왔죠. 메가인디가 대장이었어요. 메가스터디는 보유 종목이 아니고 메가MD가 보유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이걸 여기서 말해버리면, 우리 보유 종목이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이 종목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 매집하는 거였거든요. 이 패턴이 그 10년 전에 세력들이 쓰던 그 릴링곡 패턴인데, 얘기하기 좀 뭐해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네. 양해해주세요. 네.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어요. 네. 저희는 그래요. 회원들 보유 종목을 밖에서 노출을 잘 안 시켜요. 근데 문자반 회원들도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문자반 회원들 제가 반어법으로 거꾸로 알아들으시라고. 문자반 회원분들 그때도 알아들으셨죠? 죄송한데 저기 그럼 2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표현을 이제 안 쓸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네. 그때 메가인디 차트 안 좋다고 이러면서 지나갔잖아요. 쓱 그러면서 반어법이었어요. 알아들으시라고. 조만간 갈 거란 얘기였어요. 옛날에 보성 파워 때도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아무튼 메가MD가 이제 쭉 올라오고 있는데 다 알아들으셨네요. 네. 메가MD가 언제부터 올라왔을까요? 보이세요?
살짝 올리죠. 이게 며칠일까요? 4월 6일, 7일, 8일 고사입니다. 언제예요? 4월 7일이에요. 애니농리를 고점 찍은 날 메가MD가 살짝 톡 하고 튀어나옵니다. 네, 쳐다보겠다고 여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아까 1, 2, 3 중에 어떤 차트예요? 최근에 3개월 동안 매집한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아까 1, 2, 3 중에 1번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2번인가요? 앞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두 번째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세 번째 케이스예요. 뭐예요? 갑자기 윤석열 씨가 젊은 사람들 취업이 걱정입니다. 일자리 걱정입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상한가 나오고 뭐 했어요? 3일 동안 돌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급등시켜놓고 살짝 누르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케이스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어제 얘기했던 게 뭐예요? 세력이 매집할 때 세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3개월 동안 매집하고 올린다. 두 번째, 토탈소프트처럼 한번 급등했던 걸 다시 재매집을 해서 올린다. 세 번째, 갑자기 재료가 나와서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잠깐 이제 거칠게 누르고 가버린다. 3번. 그렇죠? 자, 이게 1, 2, 3 중에 그럼 뭐예요? 3번이죠. 이해되셨죠? 뭐 어떻게 해요? 상한가나 나오고 뭐 했어요? 3일 동안 돌리고 뽑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겠어요? 네, 단톡방에서 추천 나간 게 IB 김영 말고 IB 김영도 맞아요. 근데 아시아경제 이거 보세요. 아시아경제가 메가임디랑 차트가 똑같죠? 네, 똑같은 거예요. 요게 잘 보세요. 최근에 3개월 동안 매집한 적이 세력이 들어온 흔적이 보이세요? 뭐 없는 건 아닌데 거래도 별로 없고 크게 오른 적도 없죠. 그쵸? 뭐예요? 똑같이 일자리 관련주로 급등해놓고 메가임디랑 차트 똑같이 맞는 다음에 뽑은 거예요. 똑같이 맞는. 근데 이 종목이 언제부터 살짝 올라왔는 줄 아세요? 여기가 4월 7일이에요. 애니농률 고점 찍고 딱 과열되는 순간 이 종목들이 슥 치고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살짝 올라오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슬슬 드네 이거. 왜냐면 오늘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이 박스권을 살짝 돌파한 게 4월 7일이에요. 살짝 올려놓고 슬슬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테마주가 승일부터 시작해서 쭉 하락하니까 여기서 반대로 확 들어버린 거예요. 윤석열 인맥주 과열된 게 음봉 떨어지니까 여기서 확 거꾸로 들어버린 거라고요. 아시아경제 상한가 나온 게 언제예요? 4월 14일이죠. 그 전후로 해서 그 종목들이 꺾였잖아요. 확 꺾여버렸잖아요. 이걸 왜 모르시냐고요. 이거를.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공매도 오면은 다 폭락한다고요? 제가 보기엔 더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아시아경제 몇 수에 나온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다른 사람 종목 갖고 얘기 안 해요. 4월 14일이면 언제예요? 6일 전이잖아요. 단톡방에 여기서 냈다니까요. 수익이 오늘 최대 57%까지 수익 났어요. 5일 만에 수익이 57% 났다니까요. 이런 수익 내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바로 가잖아요. 윤석열 씨 일자리 정책주, IB 김영, 아시아경제 두 개 다 냈어요. 저희는 재료를 다 써드려요. 누구누구 수혜주라고. 정확하게 딱 맞췄잖아요. 어디에서? 여기서요. 근데 이미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잖아요. 4월 7일 그때부터. 아까 메가임디도 오늘 좀 팔아드렸는데 이것도 수익이 한 50% 전환왔어요. 40에서 50%까지. 4월 14일 날 같이 나간 거예요. 4월 14일 날 종목 3개 추천했는데 3개 다 상한가 갔어요. 하나는 라이브 문자반에 나간 게 스윙 종목 메가임디고 윤석열 수혜주라고 써놨죠. 여기서 매수했고요.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단톡방 거는 좀 전에 보신 요거 아시아경제랑 IB 김영. IB 김영은 70%까지 수익 났어요. 오늘은 좀 쉬었는데 70%대까지 수익 났어요. 끝나긴 뭘 끝나요. 이제 가는데 돈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 거예요. 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느냐? 자, 이건 저희 보유 종목 아니에요. 네.
히림이라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 같거든요. 자, 저희 방 보유 종목은 아니지만 설명을 해드리죠. 이 종목이 언제부터 뽑기 시작했을까요? 여기네요. 살짝 든 게 4월 8일날 살짝 들었다가 4월 9일날 들어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를 잘 보세요. 3개월 동안 세력이 매집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보이시죠? 자,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저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세력이 앞에 3개월 동안 뭐 한 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그럼 뭐 했어요? 들었다가 거칠게 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뽑잖아요. 여러분들이 웅진, 싱크빅, 승일, 원익큐브, 애니농률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세력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바닥에서 종목들 매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승일이나 웅진 뭐 그런 거 갖고 수익 내시는 것도 괜찮은데 상한가는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존 회원들한테는 이미 지난주부터 설명을 다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알아들으시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과 돈을 이제 웅진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묶어놓고 다른 데서 이런 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뭐 한 개면 한 개 정도면 아니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노루페인트를 보세요. 제가 노루페인트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에서만 그랬어요. 라이브에서 이 노루페인트가 이게 그때 이거 윤석열 씨 부인 관련주라고 했잖아요. 한번 알려드렸었죠, 그죠? 네. 시간에서 상한가 가더니 윤석열 테마주라고 그러더니 쭉 눌러놨어요. 물론 이제 오세훈 씨 뭐 테마주도 되긴 되죠. 페인트니까. 근데 이거는 윤석열 씨 테마주예요. 쭉 늘어났는데 진짜로요. 제가 엊그제 그랬나요? 여기쯤에서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이럴 때 우리 회원들이 맞다고 얘기 막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라이브 회원들 방송할 때 그랬어요. 이거는 차트가 다르다.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 끝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웅진, 싱크빅이나 이런 종목들이 막 떨어지고 있을 때 노루페인트 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끝난 게 아니라 또 갈 거다. 그 얘기를 했었다고요. 우리 정현들 맞죠, 그죠? 네. 막 지금 찍어주시잖아요. 맞다고. 안 끝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고요? 매매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전문가는 매매 안 합니다. 회원들한테 리딩을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건 안 끝났다 그랬어요. 정확히 맞죠, 그죠? 네. 아예 오늘 뭐 5% 올라온 것 같고 그러냐고요? 아니에요. 5% 올라온 게 아니고요. 이게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갔어요. 혼자 가기 좀 그러니까 노루페인트 우선주도 데리고 갔고요. 노루홀딩스 요것도 데리고 갔어요. 같이 갔어요. 손잡고. 착해요, 그죠? 같이 갔어요. 노루페인트는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노루페인트 우선주는 보유 종목이죠. 단톡방 추천주예요. 이게 4월 5일날 보름 전에 추천했는데 여기서 샀거든요. 13,000원대? 사자마자 그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왜요? 윤석열 관련주라고. 회원들 아직 가지고 계시거든요. 단톡방 추천주예요. 네. 단기 매매하시라고 드렸는데 노루페인트 우선주를 보면 오늘 상한가 가다 말았거든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맞아 간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왜 썼냐? 지그시 눌렀다가 내일 또 가겠죠. 요즘에 우선주 상한가 많이 나오죠? 예, 맞아요. 노루페인트보다는 노루페인트 우선주가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지금 우선주들이 많이 가니까요. 자, 이걸 왜 얘기했을까요? 자랑하려고요? 아직 상한가 안 나왔어요.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뭐 자랑하겠어요. 자, 최근에 3개월 동안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쵸?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상한가 간 날짜가 며칠일까요? 4월 6일, 운봉 때린 거는 4월 7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월 6일, 7일, 8일 사이에 종목들이 들었다가 모였다가 났다고요. 그리고 다시 가잖아요. 승일은 오늘 상한가가 세게 잘 나왔는데 근데 보니까 웅진이나 웅진, 싱크빅 이런 쪽이 많이 물려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여기에서는 몇 프로짜리 상승 나왔어요? 4%짜리 나왔죠. 그런데 노루페인트 우선주나 아니면 히림이나 이런 쪽은요. 메가임드 이런 거 뭐 나왔어요? 20에서 30%짜리 나왔어요. 수익률이 어디가 좋아요? 이쪽이 좋죠.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왜 대선주 매집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3번 계열들이잖아요. 3번. 사람들이 정리해드릴게요. 시간 다 됐네요.
웅진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거 떨어진 거 이거 걱정하고 있는 동안에 세력들은 그러니까 여기 이게 뭐냐면 고점 만들고 막 이러고 있는 동안에 고점 만들었다가 누르고 반등 나오고 있는 사이에 세력들은 저쪽에 가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하면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앞에서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웅진 싱크빅처럼 똑같이 만들 거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러다가 지금 뽑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데에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사도 될까요? 올렸는데 더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올까요? 말까요? 더 살까요? 말까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세력이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묶어두고 다른 게 가는 거예요. 그게 정책주의일 수도 있고 인맥주의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 인맥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정책주도 시작이지만 인맥주도 뭐 간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은 결론이 뭐예요? 여기서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수익률 비교를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종목을 사서 왜 고민하세요? 종목 살 때 이게 많이 갈까 저게 많이 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편안하게 어떤 게 수익을 많이 줄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뭐 사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거 사셔야 돼요. 밑에 있는 거. 여기서요. 날짜가 똑같잖아요. 4월 6일, 7일, 8일 사이에 애니농률, 원익큐브 같은 게 고점을 찍을 때 이 종목들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잖아요. 동일하게 다. 이게 우연이냐고요. 더 있어요 종목 얘기하려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부족한 건 또 내일 또 채워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방송한 거를 정리할게요. 공매도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수가 많이 올라와서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대선주는 더 잘 갔으니까요. 대선주 많이 하시라고 강의도 많이 해드렸고 힌트도 많이 드렸고 힘도 많이 실어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2011년, 12년, 2017년 다 설명해드렸죠? 네. 그때 지수가 좋았나요? 지금보다 더 엉망이었어요. 김정일도 죽고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래도 잘 갔잖아요. 2017년도 마찬가지고요. 지수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저희 방에서 최근에 실전 매매하고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이런 거 갖고 수익을 했잖아요. 메가임디, 아이비 기명 이거 70%, 50%. 노로페인트 우선주도 지금 수익이 30% 이상 나 있거든요. 내일 되면 이제 50%한 80%짜리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할 수 있는 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 돈은요 벌 수 있을 때 버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한 달 동안 뭐 일주일이건 한 달 동안 제 방송을 지켜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시황 크게 틀린 게 있나요? 없잖아요. 종목들 크게 틀린 게 있어요? 없잖아요. 하루에 한 종목이나 이틀에 한 종목 추천합니다. 하루에 막 몇 개씩 추천하고 그 중에 뭐 올라간 거 한두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닥, 고점 다 잡아드리는 거 보여드렸죠, 그죠? 네. 그리고 정의원들 종목 절대로 외부에 노출 안 시키죠. 메가임디는 말을 반어법까지 써가면서 노출 안 시키잖아요. 그만큼 회원들 종목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닥에서 매수 급수를 공략하기 때문에 뭐 잦은 손절매 없고요. 오래 기다리실 필요도 없고 수익도 편하게 지속적으로 납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분할 매수 막 손절, 잦은 손절, 그 다음에 적은 수익, 본전 매도 이런 거에 지치신 분들 인터넷으로 밤새 종목 검색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힘드신 분들은 지치신 분들은 저희 방으로 빨리 들어오세요. 왜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벌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공매도 걱정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세력은 그 틈을 타고 주가를 급등시키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게 나올 겁니다. 시작이에요. 아 그리고 오늘 우리 회원들 상한가 나온 거 이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3월 19일 날 윤석열 테마주 위주로 사다가 한 달 전이에요. 흥국화재를 이제 수익으로 사놨거든요. 이게 금리 수혜주인데 오늘 황교안 씨 테마주로 변신해서 상한가 갔어요. 차트 멋지죠? 네. 그리고 라이브에는 요거 냈고 저기 어디요? 카톡방에는 흥국화재 우선주 냈거든요. 이게 좀 더 올라가 있어서 이건 수익이 더 날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황교안 씨 관련주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황교 저기 윤석열 씨 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것도 하고 있다. 요게 윤석열 테마주로 급등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미용 관련주들도 갈 거라고.
후국화재 우선주는 수익률이 이거 꽤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네. 내일 상한가 나오면 이거 8,000원대 산 거기 때문에 지금도 거의 50% 수익인데 내일 상한가 나오면 자랑 100%짜리 나올 수 있겠네요. 아 66%예요? 네, 위정님 감사합니다. 네. 자 보이시죠, 그죠? 회원들 지금 대선주로 고르게 수익을 편안하게 오랜 기다림 없이 잘 내고 있으니까요. 혼자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세요. 또 말씀드리지만 돈은 벌 수 있을 때 버는 겁니다. 나중에 봐서 들어올게요. 아니요, 지금 들어오세요. 개별주면 개별주, 대형주 다 자신 있으니까요. 네, 지금 들어오세요. 돈은 벌 수 있을 때 그때 버는 겁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제 다음에 우리 황 소장님도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고, 황 소장님도 이제 대선주 이제 관련된 그 취향을 굉장히 잘 잡아주시니까요. 또 기법도 많이 알려주시죠. 예, 황 소장님 방송도 잘 들으시고요. 그 유튜브에 무소TV 황 소장님 이렇게 그 필명 치면은 방송이 실시간 방송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많이들 경청하셔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원가입이나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고요. 네, 먼저 연락 오신 분들부터 네,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수익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이요. 뭐요? 세력들은 저 밑에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